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제가 지금 몇 달을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여러분들께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좀 이렇게 많이 전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그냥 비수를 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싹 다 밝히려면 진짜 몇 년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배신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이 김수남, 그리고 이 영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은 2017년 3월 27일입니다. 구속영장은 A4 용지, 우리 흔히 보는 그 종이 있죠? 그 정도 사이즈의 A4 용지로 122페이지나 되고, 이는 통상적인 영장에 비해서 양이 많았던 겁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소명 자료라고 첨부한 것은 특검에서 작성한 이 증거 목록인데요. 증거의 60%가 신문과 방송 및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의혹 수준의 기사들을 A4 용지로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거의 없는 거고요. 떠도는 풍물이나 찌라시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 목록에는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인 정동춘이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센터 센터장이라는 한겨레 신문 기사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김수남의 검찰은 특검에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증거 목록을 그대로 차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겹게 들으셨던 이 박영수 특검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이거 말고도 추미애도 마찬가지 법무장관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증거는 뭔 놈의 증거요? 하나도 없으면서 저놈의 새치 혓바닥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왔던 겁니다. 아무튼 박영수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 보따리를 법원에서 풀어놓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이재용과 최서원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 보도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재판부 역시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 목록에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해도 너무하지, 좀 성의를 보여봐 이것들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안종범의 진술과 안종범이 작성한 그런 업무수처분 금지 5겹처럼 중대하게 취급한 대신에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진술은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진행된, 어찌 보면 하나의 통과 의뢰에 불과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주인검사 한웅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고,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생이고, 두 사람은 40을 앞두고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검사들 사이에서 총각검사 1호, 2호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1호는 나이가 많은 김수남, 2호는 나이가 좀 적은 윤석열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두 사람은 돈독한 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과 최초 폭로자였던 사기꾼 고영태와 관련된 놀라운 정보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최소원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구속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청사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구치소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는 검사들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는 데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총장이 저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영태가 2015년 무렵에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검사를 검찰총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고영태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3배수로 추천이 되었는데 김수남 대검 차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대검 차장은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까지 할 사람입니다.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게끔 회장님이, 그러니까 최소원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태 요청에 저는 나는 검찰 조직을 잘 모른다, 내가 모르는 분야이므로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김수남 검사 집안 간에 불편한 관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런 내색은 내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영태가 그렇다면
회장님이 제발 방해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총장도 잘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뭔 놈의 운동선수 출신의 이 고용태 같은 사기꾼이 경찰총장, 검찰총장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태가 최소원에게 검찰총장 인사를 부탁한 2015년 8월에서 9월경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고요. 그 당시 검찰총장 물망에 오른 검사가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을 비롯해서 법무부 차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찍고, 광주 고검장 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은 1순위 후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유는 뻔한 거겠죠. 그랬던 김기택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서 때 이명박 지지를 선언하고 외곽 조직의 대표까지 맡았으니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겠죠. 이런 악연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수남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동기들에 비해서 고검장 승진이 늦었고요.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30일 대검 차장 김수남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다. 문재인 같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내 식구 아니면 영영 뭐야 너. 자, 김수남은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두 달 뒤인 2017년 5월 31일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하고 한동안 해외로 나갔다가 2020년에 귀국을 해서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평양 엄청난 로펌이죠. 현직 대통령을 최소원과 안종범의 공범이라고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에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사법행정학과를 수료합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다가 대구지검의 검사장을 거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돼버립니다. 이영렬은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로 재직하던 1997년에 북한을 2차례나 방문한 사람이고 현직 검사의 방북은 해방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영렬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경수로 착공을 위한 실무협상단 일원으로 참가했고요. 이영렬은 1997년 4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함경남도 심포초대소에서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9일 사이엔 평양북도 묘향산 자락의 향산호텔에서 투숙했었습니다. 실무협상단이 4월 9일 심포항에 도착했을 때 왜 검사가 끼어있느냐라고 북측에서 따지자 이영렬은 협상 의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이 그런 일은 변호사가 하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영렬은 법무부 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과 경제협상을 할 때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북한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영렬의 신분에 대해서 초대소와 호텔 숙박부에 법무부 소속 공익 변호사 이렇게 기재를 하고 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이영렬은 방북 후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첫 번째 방북 때는 솔직히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맡겨진 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 두 사람의 이력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 헌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공범이라고 단정하여 적시하고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과 그 상급자인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은 대통령의 사건을 무슨 이유로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는지의 진실을 언젠가는 공개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하는 우리 세대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좌익들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하루빨리 물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우리 보수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수 유튜브들 보면 제가 미치겠습니다. 돈이고 명예, 구독자도 다 좋지만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외국에 살게요?
야, 정말 언제까지 평생 동안 외국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고요. 애국방송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거는 돈 되는 거라면 좌익이고 우익이고 그냥 아무나 찬양하는, 야, 이런 그 방송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시죠?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좌익이 나라를 망쳐놔도 우익이, 보수가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김대중 때도 그렇고 나라 다 망쳐놓고 곳간의 돈은 다 없애고 빚이란 빚은 다 그냥 져놓고 그 다음에 니들이 해 던져놓으면은 그거를 보수가 낼름 잡아가지고 또 경제 발전시키고 곳간에 돈 차곡차곡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또 선동질 해갖고 또 그냥 정권을 뺏어가갖고 또 약탈을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도 진이 빠져갖고 이제는 야 싫다 선거구 뭐 필요 없다 좌익하고 손잡고 내각제 개헌해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총리도 해먹고 선거 없이 그냥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자. 장관이고 차관이고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안면 몰수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격파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애국방송 제작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없는 진실된 방송만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